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드 배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보세요. 중국 애들은 사드 배치 문제가 있었을 때 저렇게 호텔에다가 태극기를 깔아놓고 밟고 다녔다고. 근데 우리나라 좌파 시민단체들은 어땠죠? 아무 말도 안 했죠. 일본이 저 짓을 했어 봐. 난리가 났겠지. 중국이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문재인 대통령도 허허허 따지야 하오 맨날 그러고 자기 수에 같이 왔던 그 기자단들 뒤에서 쥐어 터지는데도 허허 따지야 하오. 이런 소리 막고 다니는 거라고. 이게 매국행위고 이게 4대 행위지. 좌파들은 4대 행위와 매국행위의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나? 미국한테 하는 건 4대 행위고 중국한테 하는 건 충성인가? 단어가 그렇게 변하는 건가? 그래서 황구시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파들이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중국에서 그게 아마 황구시보였을 겁니다. 뭐라고 기사가 났었냐면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그거? 중국에서 그랬었어요. 만약에 사드를 강행할 경우 탄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좌파 언론들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받아쓰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받아쓰기 시작해요. 야 박근혜 탄핵하자. 뭐 하야해라. 탄핵하라.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수라구피에서 봤어요? 네. 중국 인민일보가에서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몰이가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놀랍죠? 근데 그와 같은 기사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 조총련 기간지에서도 나왔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 방송에 그럴 때 제가 또 한번 첨부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있는데 옛날 방송이 있어. 거기도 보면 나와요.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켰으니까 아베랑 트럼프를 탄핵하자 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아베 탄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었고 트럼프 이번에 탄핵했죠. 물론 실패했어요. 했지만 시도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산당 기간지에서 나고 나면은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어나고 그 지역의 언론 매체, 좌파 언론 매체들이 그거를 붕붕붕 띄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민주화 혁명 아닙니다. 이랬어요. 왜 그랬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사드 배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기념일에 나가는데요. 맞아요. 나갔어. 그래서 내가 그거 비판합니다. 왜 그런 데 나갔느냐고. 왠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세력 중에 친중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렇게 일반 SNS 부대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라는 조선족 댓글 부대 무진장 많았죠? 국회의원 중에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박옥선이라는 조선족 여자 원래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원래 새누리당 출신이에요. 박근혜 사랑해요. 알았어요? 중국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걔들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똥구녕 빠척 하는 거지. 절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김치 먹고 혼미 안 가라는 뉴스가 원래 중국에서 먼저 난 얘기입니다. 요건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랬고 이 뉴스인가? 요 뉴스구나. 그래서 그때 사드 배치 관련 뉴스 나와서 이게 김관진 2번 방미, 미 국방 부통령 방한, 모종의 거래 있었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한밤중 기습장전을 방불케 했다. 정해진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죠? 26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누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앞에 다가온 대선에도 사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터라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중국인들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당시에도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007 작전처럼 했던 겁니다. 007 작전처럼.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2번 갔었네. 미국을. 이 신문 기사는 한겨레입니다. 출처가. 자, 사드 배치 막후 담긴 김간진 문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까지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삼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다? 철저한 보안을 지켰다라는 말이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드 미사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탄핵을 당한 거예요. 탄핵을. 그래서 이 사드 배치랑 관련됐던 사람들이 죄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태극기 아스팔트 부대가 존나게 빨아대는 윤석열이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미쳤어? 우리나라 우파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과 친중 세력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간질을 하는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린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도 없이 조국이 조지네, 문재인 욕하네,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합시다. 병신들이죠, 병신들. 병신들이에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파의 정서 수준으로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고. 그 선거 이기면 변화가 있을까요? 문재인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문재인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좌파 내부에도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문재인 쓰러뜨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중국에게 좀 더 충성하고 좀 똥꼬물 좀 받아먹으려고 줄 서 있다고. 제가 문재인보다 더 똥구녕을 잘 빨 수 있어요 라는 애들이 줄 서 있다고. 그래서 저런 애들 문재인 탄핵을 외쳐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 조국 사업 펀드 조사한다고 해서 걔가 우파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는 거죠, 진짜. 한국 우파의 수준이죠. 진짜 개돼지가 따로 없는 거지. 물론 좌파도 개돼지지.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을 빨고 있는 거 보면 좌파들도 개돼지인데, 그냥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돼지라는 겁니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읽지를 못하잖아, 이런 흐름을. 그래서 이번 탄핵 사건은요, 이거예요. 지금 중국은 끝나가나? 맞아. 일단 이거 얘기 다 하고 올게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드 배치를 미국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문제를 놓고 국제재판을 했을 때 필리핀이 이겼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만든 건 부당하다. 따라서 그 지역은 필리핀 바다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줬는데 친중 두테르테 대통령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나 괜찮아요. 중국에 가져가도 돼. 드세요. 하고 스스로 자국의 바다를 외국 놈한테 넘겨버렸다고. 매국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한국을 막 괴롭히고 했던 거 WTO에서 승소했다고 너희들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뭐를 했느냐? 우리는 재판 안 할게요 해버린 거예요. 임종석, 정준하, 정단 지금 중국에서 대사하고 있죠. 이런 친중 인사들이 아니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소 안 해버린 거야. 제소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괴롭히고 했잖아요. 그걸 국제사에서 못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니까. 야 임마 하지마 하고. 그럼 우리가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줄이면 어떻게 돼? 실업률이 감소하죠. 왜냐 이때 막 기업들 망하고 했잖아. 많은 청년 실업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실업자 되고 중국에 사업했던 사람들 기업 뺏기고 부도 나고 막 그랬다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 괜찮아요.
그냥 우리 사드 배치 안 하면 되고, 그냥 우리가 이기는 거 져도 돼요. 이렇게 해버린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생긴 문재인 민주정권이 한 짓이 이런 짓이라고.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국익을 반하는 행동을 해버린 거야. 왜 중국에게 유리한 행동을 해버렸지? 이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핵미사일을 겨루고 있습니다. 네? 맨날 그래요. 친중 우파들이 그래요. 중국은 우리가 교육국 1등이야. 그럼 나라의 성질을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걔들 우리한테 이게 핵무기를 딱 겨냥하고 있다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 한두 발이 아니야. 몇백 발을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안 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설치하지 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니들이 총구를 돌려? 안 돼! 하는 거야. 야! 핵무기 방향 돌려. 그건 안 돼. 그건 내정 간섭이야. 너희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사드 배치할게. 안 돼. 이건 국제적 문제야. 그런 거예요. 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좌우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뭐 우파 정치인들 얘기할 것 같아? 걔네들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중의 좌우가 어디냐고. 그리고 국정원은 완전히 조져버렸죠. 비밀 자료를 들여볼 수 있게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 인권 차원에서. 국가 안보는 비밀인 사항입니다. 비밀 사항은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국 같은 나라도 안 합니다. 누가 쳐다봐. 공개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뭐 사드 배치, 삼불 정책 이런 거. 한중 군사협의 하자. 그리고 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반중 친미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반중 친미, 반중하라고. 반중을 해야 반중 친밀하고 반중 친미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반중 친미, 일편단심 민들레 반중이라고 거의 미친 듯이 외골수로 반중 친미 하잖아요. 이걸 반중하라고. 반중하라고. 반중 친미를 왜 해야 되는지를 무조건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중 친미를 해야 됩니다. 반중 친미 안 하는 새끼들 일 안 해. 반중 친미를 해야겠습니다. 반중 친미 안 하면요, 반중 친미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저 새끼 숨줄 끊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뭐 하면 되느냐? 반중 친미 하면 되니까 반중 친미를 하는 반중 친미 안 할 때 저 새끼 숨줄 끊어. 반중 친미를 계속 하는 한 반중 친미를 여러분들이 반중 친미 결국 반중이 반중 친미 하시면 돼요. 반중 친미를 해야만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반중 친미 하시면 돼요. 반중 친미를 안 하면 반중 친미에 대한 목소리가 반중 친미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모든 나라가 그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딱 하나입니다. 반중 친미 이거 하나만. 반중 친미하는 반중 친미예요. 왜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지, 반중 친미 안 하면 망한다예요. 반중 친미는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반중 친미는 무조건 반중 친미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 반중을 우리나라의 반중 친미는 모든 대세를 뒤집어 버릴 거예요. 반중 친미를 시중 일관 반중이에요. 중국 놈들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해. 반중 친미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중 친미 안 해? 반중 친미 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 친미 안 하세요? 반중이야.